오늘의 사연은 평생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제과점을 지켜오며 자식들을 키워낸 70대 어머니 한복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밀가루와 반죽 냄새, 그리고 새벽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와 함께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서병국 씨가 병에 걸리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가로등이 아직 꺼지지 않은 어둠 속에서 복희 씨는 눈을 떴습니다. 제과점 문을 열기 전 늘 하던 대로 먼저 남편을 살폈습니다. 병국 씨는 얇은 담요를 덮고 숨을 고르게 쉬고 있었지만 창백한 얼굴빛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보, 물 좀 마실래요? 괜찮아. 나보다 당신이 힘들지. 밤새 반죽하느라. 짧은 대화였지만 오래 함께 산 부부의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복희 씨의 마음은 이미 무거웠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죠. 담도암 수술도 힘들고 예후도 불확실합니다. 그날 이후 병국 씨는 종종 자리에 누워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희 씨는 혼자 반죽을 하고 혼자 가게를 열고 닫으며 동시에 남편의 약과 식사를 챙겼습니다. 이제는 제과점의 빵 굽는 소리와 병실의 기계음이 한 집 안에서 동시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던 첫째 딸 진아는 가장 먼저 귀국했습니다. 엄마, 아빠 곁은 제가 지킬게요. 일정은 다 접었어요. 이제 우리 같이 해요. 복희 씨는 그 말에 울컥했지만 눈물은 꾹 삼켰습니다. 둘째 아들 진욱은 달랐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늘 바빴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투자 미팅이 겹쳐서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대신 다음 주엔 꼭 들를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복희 씨의 가슴은 허전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또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녀는 빠릿빠릿했고 늘 현실적인 계산을 앞세웠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과점 건물 담보를 조금만 잡으면 회사가 숨통이 트여요. 이자율도 낮고 6개월만 버티면 매출이 확 늘 거예요. 내 아버님, 치료가 먼저다. 담보 얘기는 그만해라. 말은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남편 병국 씨는 마지막까지도 명확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유언 대용 신탁을 만들고 USB의 영상으로 자신의 뜻을 남겼습니다. 생활비는 복희가 우선이다. 남은 수익은 진아와 진욱에게 균등하게 나누어라. 돌봄과 연락이 끊기면 감점한다. 그리고 담보는 절대 잡지 마. 빚 없는 평화가 남는 거다. 단호한 어조였지만 그 속에는 자식들이 다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빠 뜻대로 신탁 규칙을 지켜야 해. 돈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먼저야. 누나, 회사가 무너지는 걸 그냥 두고 보라고? 이번 분기만이라도 수익을 돌리자. 그럼 숨통이 트여. 관리인을 바꾸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전문가를 붙이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안 된다. 아버지가 남긴 말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가족 회의는 늘 긴장으로 끝났습니다. 돌봄을 기록하겠다. 방문 횟수를 점수화하겠다. 정산표를 만들겠다. 합의가 나오면 잠시 평화가 오는 듯 했지만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우가 오늘은 내 차례라 했지? 왜 안 오니? 엄마, 미안해요. 투자자 미팅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약은 누나가 챙길 수 있잖아요. 이건 약속이잖아. 아빠 뜻을 벌써 잊었어. 주방에서 들리던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복희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남편의 영상 속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락과 돌봄이 끊기면 감점이다. 이렇게 매일의 갈등과 생활의 디테일이 쌓이며 복희 씨의 하루는 더 길고 더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영상과 신탁 규칙이 공개된 뒤 가족은 더 이상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돌봄 점수와 정산표, 방문 일지를 두고 갈등은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이번 주간 점수표에 진욱이 이름이 빠졌잖아. 지난주에도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누나, 내가 왜 점수로 평가받아야 돼? 부모님 모시는 게 시험 치르는 거야? 저는 솔직히 이 제도가 잘 됐다고 봐요. 점수가 있어야 공평하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거고요. 너희들 점수니 보상이니 하는 말 아버지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의 대화 속에는 사랑보다 분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주말 제과점에서는 명절 맞이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소리, 계란을 깨는 소리, 오븐에서 풍겨나오는 빵 냄새. 그러나 가게 안 공기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가게 도울게요. 아빠 제삿날 음식도 제가 준비할게요. 잠깐만요, 언니. 음식은 제가 하겠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야죠. 어머니도 건강식 좋아하시잖아요. 아빠 제사상까지 트렌드라고? 전통이 먼저야. 그런 고집이 집안 싸움 부르는 거예요. 두 여자의 말은 점점 날이 서갔습니다. 칼로 고기를 써는 소리마저 서늘하게 들릴 만큼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뒤 진욱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엄마, 회사가 진짜 위태로워요. 이번만큼은 신탁에서 자금을 좀 뺐으면 안 돼요? 아버지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도 걸린 문제잖아요. 안 된다. 아버지가 빚 내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럼 누나는 해외 다니며 다큐 만든다고 쓰는 돈은 괜찮고 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일은 내 힘으로 번 돈으로 하는 거야. 아빠, 재산 건드리지 않아. 말이 격해질수록 서로의 눈빛은 형제가 아니라 남처럼 차가워져 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여름 초입에 일어났습니다. 진아는 우연히 집 서류철에서 낯선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관리인 변경 동의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서연의 필체가 희미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 씨, 관리인을 바꾸자고 아예 서류를 준비한 거야? 전문가 붙이자는 의미였어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거잖아요. 아빠 뜻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거잖아. 이게 사실이냐? 내가 이런 문서까지 만들었다는 게 어머님, 저도 가족 생각해서 한 거예요. 돈이 놀고 있는 게 아깝잖아요. 서연은 끝까지 담담했지만 보키 씨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돈이 자식을 갈라놓을 거라는 남편의 마지막 말씀이 뇌리에 맴돌았습니다. 여름 내내 이어진 갈등은 집안 분위기를 짓눌렀습니다. 제과점의 빵 냄새조차 사람들 사이를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너희들 다 앉아라. 오늘은 끝을 보자. 아버지가 남긴 뜻을 지킬 거냐? 아니면 다 잊고 제 멋대로 살 거냐? 엄마, 저도 아버지 뜻 존중해요. 하지만 현실도 보셔야죠. 지금 회사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빠 돈으로 막으라는 거야? 그게 아빠가 원한 거라고 생각해. 저는 솔직히 이렇게 감정만 앞세우는 대화는 지쳤어요. 규칙도 필요하지만 유연함도 있어야죠. 말은 오갔지만 합의는 없었습니다. 눈물과 고성이 오가다 결국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는 말로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속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오자 제과점 앞에는 밤과 대추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명절을 앞둔 가게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보키 씨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다니. 그녀는 반죽을 치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끝까지 버텨야지. 겨울이 다가올 무렵 마침내 가족은 서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아는 씁쓸한 마음으로 진욱과 서연을 여전히 경계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진욱은 마지못해 간병표에 이름을 적으며 이번 주는 내가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경제적 계산을 놓지 않았지만 제사상 앞에서는 두 손 모아 향을 올렸습니다. 그래, 많이는 바라지 않는다. 내 아버지 계신 데서 우리 아직은 함께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그 말에 세 사람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짙은 침묵 속에서 가족은 마지못해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남은 것은 씁쓸함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이 사연을 읽으며 DJ인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가장 따뜻해야 하지만 때로는 가장 차가운 칼날이 되기도 하죠. 보키 씨의 사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 없는 의무와 돈으로 이어진 관계가 과연 가족일 수 있을까? 그리고 답합니다. 때로는 씁쓸하게라도 가족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